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세 번째 시즌 2학기 13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맘 신민영입니다. 자, 저희가 용맘님하고 18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볼 예정인데요. 2학기에서. 네. 오늘 벌써 13번째.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이러다가 이번 학기도 끝나고, 네. 3학기, 4학기 지나가면 이번 시즌도 끝나고, 그러네요. 올해도 가고, 아니 JYP 50대도 금방 가고, 이러다가 하는 사이에 환갑되겠습니다. 갑자기 환갑이요? 아, 물론 뭐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 네. 네. JYP 환갑 잔치 때 저희 잔치 PD랑 하나요? 어떻게 한복 입고 춤춰드려요? 오늘의 사연이나 만나봅시다. 네. 네, 49세 여성이신 비움과 채움님의 사연입니다.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이상할이 많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해 못할 정도로 꽉꽉 채워놓고 있어요. 냉장고에도 빈 공간이 있는 걸 못 보겠습니다. 냉동실도 문이 닫히지 않을 만큼 채워 넣어야 안심이 됩니다. 냉동실에 너무 많은 음식을 넣어놔서 문이 제대로 안 닫혀 냉동식품 반절을 버려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전 여전히 냉동실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음식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음식도 냉장실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지난 여름에는 김치볶음밥을 엄청 많이 했는데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에 소분해서 식탁 위에 쌓아놓고 장을 보러 나왔는데 장을 보러 갔다 온 사이에 음식이 쉬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은 둘째 아이는 약한 배앓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 다 버렸어요. 1+1 같은 건 못 지나치고 서랍에 뭔가 비어있는 걸 못 견디겠어요. 뭐든 다 채워야 합니다. 잘 버리지도 못합니다. 언젠간 쓰겠지 하고 모아놓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손에 꼽는데도 말이에요. 베란다에도 물건이 엄청 많아서 집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버리라고 합니다. 저도 몇 번 버려보려고 했지만 다시 들고 돌아오기 일쑤예요. 오히려 재활용품 중에 쓸만한 걸 골라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더 이상 저를 못 말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집은 너무 한심할 정도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집을 쓸고 닦고 치우고 정리하느라 하루를 다 보낼 정도였거든요. 가족들이 정리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청소하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 치워도 어지럽혀지는 것 같고 해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손을 놓고 나니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둘씩 쌓기 시작한 짐들이 이제는 집을 꽉 채웠습니다. 제 모습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3년 전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18살일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를 혼자 키워오셨어요. 저를 버리고 팔자를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억척까지 키웠습니다. 덕분에 저는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전문대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도 할 수 있었고요. 저희 세 식구는 풍족하진 않아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26살에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세상에 엄마와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27살에 지금 남편을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20살, 17살입니다. 다행히 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남편과 아이가 있고 제 가족이 있지만 그냥 세상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가끔 그냥 눈물도 흐릅니다. 아빠도 외할머니도 엄마도 참 보고 싶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빈 공간을 채우는 것만이 유일한 낙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49세신데 네.
처음에 이제 이 뭘 못 버린다라는 얘기만 쭉 들으면서 왜 이러실까? 뭐 일종의 강박 증상 같은 게 있으신가? 그랬는데 쭉 듣다 보니까 3년 전쯤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이게 그 애도 반응이 좀 길어지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말이 좀 와닿네요. 그냥 공허하다. 네, 텅 빈 것 같다. 저희가 한 2-3시간 전에 네. 다른 시간에 한번 갱년기 여성분이 보내신 사연 네. 들었었는데 이분도 49세시면은 갱년기 증상하고 약간 겹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의심이 조금 들고요. 옛날에는 무지하게 집을 쓸고 닦고 했는데 요새는 못 버린다. 정반대다라고 네, 하셨는데 제 느낌으로는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가 아닌가. 버리는 게 버리는 거랑 트는 그때는 거랑? 더러운 거를 못 보는 반드시 깨끗해야만 되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물건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게 전혀 다른 행동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비슷한 계열의 행동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봐서 뭔가 이제 내가 어떤 좀 컨트롤하려는 그런 어떤 행동, 적인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을 못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제 이게 무슨 애도의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전에도 이 뭔가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이제 비어 있는 곳을 음식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꽉꽉 채우는 이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게 되게 이제 시각적으로 저는 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거죠. 자기의 마음에 공한 거를 이렇게 행동으로 물건으로 이렇게 참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크게 상실을 이제 3번을 겪으신 거더라고요. 18살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26살에 외할머님 또 이제 20년 지나서 46살에 이제 어머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을 거거든요, 어머님이. 그렇죠. 네. 이제 엄마랑 나랑 이제 둘이만 남았었다.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특별한 대상이 이제 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좀 투병하시던 기간이 혹시나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소중한 대상이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내가 뭐 만질 수도 없고 뭐 이렇다는 거는 엄청난 사실은 상실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잘 컸다 하시지만 사실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진 않아요. 다른 버팀목들인 거죠. 그렇죠. 엄마의 자리는 그냥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또 다른 관계들을 이제 잘 이어나가면서 또 거기서 위안을 뭐 찾고 이럴 수는 있지만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얼마나 이런 그 본인의 그 좀 상실감이라든지 뭐 그리움을 잘 나누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이랑.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애도는 과정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빈자리가 이제 엄마의 빈자리가 뭐로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근데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이제 살다가 문득 생각도 나고 또 보고도 싶고 뭐 이제 이러는 시간이 사실은 뭐 빈도가 좀 줄어들고 뭐 그런 고통이 좀 이제 줄어들고 이러는 거다 뿐이지 어머님의 어떤 빈자리로 인한 뭐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갈 텐데 그런 과정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상실한 그 경험, 그 대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 그 기억을 같이 나누고 또 그런 상실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좀 아쉬웠던 거, 나한테 마음에 좀 남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같이 공유해보고 사실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좀 형제분도 안 계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엄마에 대한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런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아무리 좋은 뭐 남편도 엄마의 자리를 채울 수 없고 뭐 반대로 뭐 아무리 좋은 엄마도 또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고 뭐 그런 맞아요. 거지만 뭐 해석하자면 어쨌든 어머니의 빈자리 혹은 과거에
내 곁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진 많은 것들의 빈자리를 본인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물건을 놓음으로써 약간씩의 위안을 삼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요? 뭐 사실 물건 좀 많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아니긴 한데 그렇죠. 예. 가족들하고 그것 때문에 뭐 큰 갈등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가지고 오고 싶은 거 다 놓고 사시라고 해요. 네, 뭐 당장에 그거를 이제 그만두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제일 뭐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적당히 하시면서 네. 다만 그거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님의 상실이랑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다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뭐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아니면 뭐 상담센터를 이제 찾아가셔서 그런 상실에 대한 좀 상담을 하셔도 좋겠고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이제 혼자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머님과 관련된 좀 기록들도 정리해보고 편지도 좀 써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제 고인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그런 기억을 네. 내 안에 잘 이렇게 통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좀 뭐가 원활치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좀 다른 행동으로 이거를 이제 위안을 얻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산소가 있을 수도 있고 납골당에 모셔져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형태로 모셔져 있을 수도 있는데 보고 싶으실 때마다 거기를 찾아가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뭐 그것도 좋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상실을 너무 고통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또 잘 못하세요. 가면은 이게 이를테면은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제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를 마주하게 되는 거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만지는 거, 내 옆에 있는 거. 근데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애도 과정이 잘 진행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데를 못 가다가 나중에 가게 되세요. 오히려 이제 이제 좀 회복이 잘 돼 가실 때 애도를 네. 잘 진행해 나갈 때 그제서야 이제 무슨 납골당이라든지 묘라든지 이런 데 이제 가셔서 정말 그때 좀 시원하게 좀 울고도 오시고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분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아이도 둘 잘 자랐고 세상에 낙이라고 할 만한 거는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일단 저 폐경기 증상 아닌지 확인 좀 해보시면 좋겠고. 네. 그렇죠. 조금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신다면은. 네. 너무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게 이것도 뭐 약간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아닌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뭐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오면 또 이렇게 전문가가 굉장히 따뜻하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도 얘기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방이 있을 거잖아요. 남편이 있는 방, 아이가 맞아요. 있는 방, 엄마가 있는 방, 아빠 방, 외할머니랑 방이 다 있는데 다른 방은 채워져 있는데 이제 나머지 뭐 아빠나 외할머니, 엄마 방은 이제 주인이 없어서 빈 방이 돼버린 거지만 빈 방이라고 해서 계속 닫아두고만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가끔 열어서 환기도 해야 되고 뭐 먼지 쌓인 건 없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그 빈 방을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그 빈 방을 좀 채우는 걸 하시는 게 어떨까. 공간 채우는 거 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한마디 더 드리면 지금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네. 버리지 말고 당근마켓에 내다가 팔아. 팔려고 그러다가 또 더 사오실 것 같아요. 당근마켓 네. 딱 팔려고 들어갔더니 들어가시- 뭔가 살 게 있는 살게 거야. 너무 그럼 그럴 또 수도 있겠네요. 더 많아지는데. 당근 마켓은 원래 남편이 가서 파는 겁니다. 부인이 딜을 하고 판매는 남편이 가는 거거든요. 남편을 시키죠. 아니 뭐 어쨌든 남편을 시키더라도 이게 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하여튼 버리기 아까우면 내다 팔아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물리적으로 사실은 없는 게 너무너무 이제 아쉽죠. 너무 그립고 만지고 싶고 이제 냄새를 맡고 싶고 사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분명히 고통스럽고 아쉽고 그런 일이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사실은 그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했던 기억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괴로울 때 슬플 때 그럴 때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게 되거든요. 뭐라고 했을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주고 나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맞아. 궁금할 것 했을까?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연상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뭐 기억들을 누가 뺏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는 계속 있는 거다. 그리고 엄마와 또 비움과 채움님은 계속 연결돼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원하는 닉네임과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좀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